이번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서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산속을 오랫동안 헤맸으니깐 너무 고단해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막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놈아, 여기는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인데 내가 왜 누웠느냐? 어서 썩 일어나 가거라.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다시 길을 찾게 돼서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황혼에 찾아오신 손님을 나가시라고는 못하겠으나 우리 집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하룻밤 잠깐 머물 터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선비는 그 집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다른 식구는 아무도 없고 늙은 내외만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웃는 법이 없고 그저 한숨만 내쉬는 것입니다. 바깥 주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자다가 말고 주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도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한숨 번 쉬고 나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라고 싶어 그 이튿날 이왕에 신세를 졌으니 하루만 더 신세 좀 집시다. 그날 밤에 주인이 또 자다가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길래 이 사람도 가만히 일어나서 뒤를 밟았습니다. 가만 따라가 봤더니 집을 휙돌아 후미진 숲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무덤 뒤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깐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내놈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걸 꺼내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 괘씸한 놈,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집단에다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괴이하다 하고 주인보다 먼저 돌아와서 자는 체하고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야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어젯밤 보니 주인장께서 집단에 옷을 입혀놓고 매질을 하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주인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말을 하는데 참 들어보니 딱했습니다. 3대 독자를 뒀는데 딸도 없이 그것 하나만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석 달 전에 혼례도 치르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도 원통해서 지프로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무덤가에 둔 다음 날마다 매질하기를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애비보다 먼저 갔으니 불효여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대를 끊어 놓았으니 더 큰 불효가 아닙니까? 원통함을 못 이겨 죽은 아들일 망정 날마다 홍계를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들었을 때 꿨던 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을 낳을 자리. 라고 하던 말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잃었으나 혹대를 잃을 길이 생긴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렵니까?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지만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무덤을 옮겨 쓰십시오. 주인도 달리 무슨 수가 없으니 행여하는 마음에 그러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무덤을 옮겨 썼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 산 자식을 낳을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다 말입니다. 옮기면서 아들이 사용하던 작은 칼인데 주인 말이 아들 따라 죽으리라고 하며 품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손주를 보려면 살아야겠으니 무덤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 옮기는 걸 다 보고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2~3년 동안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돼서 그 집에 들러봤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가보니 주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턱 안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달덩이 같은 사내아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들어가니 주인장이 반색을 하며 맞아들이고는 선비님 덕분에 죽은 아들한테 산 손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들 무덤을 옮겨 쓰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그 고을 원님이 보낸 포졸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조그만한 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칼을 본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보니깐 그게 아들이 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칼인데 이거래 당신이 가지고 있어? 라고 했더니 포졸이 놀라며 고을원님한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을원님도 놀라며 정녕 이 칼이 그대의 아들 것이오.
틀림없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과 함께 이 칼을 묻었습니다. 했더니 원님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참으로 개의했습니다. 몇 달 전에 원님이 그 고을을 맡아 부임하면서 식구를 데리고 왔는데 산속을 지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맨 뒤에 딸이 따라오던 가마가 그만 땅에 딱 들러붙어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서 떼어내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행렬을 멈추고 한참 동안 쉬었습니다. 한참을 쉬고 나니깐 가마가 떨어져서 행렬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임을 하고 보니깐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아이를 뵌 것입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부임할 때 산속에서 딸이 가마가 땅에 들러붙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마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못 보던 조그만한 칼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칼이 주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졸들을 시켜온 고을에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원님이 딸이 뵌 아이가 자기 손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칼이 가마 속에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님이 딸이 아이 낳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비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니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에서 전해오는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